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아마 전 국민이 한 번씩 먹어봤을 건데 바로 요거.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약재는 창출입니다. 창출. 근데 창출이는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백출이 같이 따라 나와서 설명하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창출은 삽주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보고 창출이라고 하는데, 백출도 찾아보면은 삽주의 뿌리를 보고 백출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궁금해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이 창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김에 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어떤 데서는 창출은 이 삽주의 뿌리 중에서 위쪽에 좀 자라난 지 오래돼서 묵은 뿌리를 보고 창출이라고 하고, 백출은 똑같은 삽주의 뿌리인데 자란 지 얼마 안 된 햇뿌리 밑에 두툼한 부분을 백출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어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 창출이랑 백출은 아예 다른 식물이다, 이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건 지금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이 창출과 백출 어쩌다가 이렇게 두 가지 말이 같이 쓰게 됐냐 설명하려고 하면은 옛날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저그들끼리 뭐 이런 약물 저런 식물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고쳐지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학문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중국에서는 이 창출이랑 백출 두 가지 한약재가 다른 식물에서 나는 뿌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창출이라는 거는 만주삽주 혹은 가는잎 삽주의 식물의 뿌리를 보고 창출이라고 하고, 백출의 경우에는 이 당백출 혹은 삽주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백출이라고 한다 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하면은 중국에서 시작되는 한의학의 경우에는 백출과 창출이 다른 식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자, 이렇게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출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근데 자, 뭐 자생하지 않는 건 좋겠어. 근데 어쨌든 백출과 창출은 다른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 한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창출이랑 백출 그림입니다. 그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없어. 이게 지금 현대에서 프린트 됐는 게 이 정도로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할 정도면 옛날에는 뭐 먹으로 이렇게 그려가 왔을 건데 더 몰랐겠지. 지금이야 학술명으로 이렇게 쫙쫙쫙 구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삽주 저런 삽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고, 또 그림도 아까 봤다시피 비슷하게 생겼고, 이 두 개 다 효능이 건비제습이야. 건비제습. 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건비제습 이렇게 적혔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이거 뭐 다르다 하는데 뭐 둘 다 삽주고 뭐 백출, 창출 둘 다 출출하고 뭐 둘 다 뭐 효능도 건비제습이라고 하고, 뭐 보니까 창출은 좀 작은 것 같고 백출은 좀 큰 것 같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창출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이 좀 두툼한 부분을 백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삽주라는 식물의 위쪽을 창출, 아래쪽을 백출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요즘 학자들은 요거 두 개를 나눈 게 맞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백출 요게 재배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산 재료인 경우에는 위쪽은 창출, 아래쪽은 백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에 있는 한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 백출과 창출을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산을 사용합니다. 중국산. 국내산은 구분이 안 되니까 중국산 백출이랑 중국산 창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긴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중국산이랑 국내산이랑 생긴 모습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이제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둘 다 건비제습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는데, 건비제습이 무슨 뜻이냐? 건비, 우리 몸의 이 소화계, 비장, 위장 이런 것들 튼튼하게 해주고, 제습, 그 제습기 할 때 그 제습 맞습니다. 몸속에 있는 습기를 잡아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뭐 소화 불량, 복통, 설사 이런 걸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몸속에 이 위장 쪽에 습기가 차게 되면은, 위장에 습기 찬다가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 무겁고 찌뿌둥하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창출의 경우에는 이 제습, 그러니까 습기를 잡아가지고 위장의 건강을 찾아준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고, 백출의 경우에는
이 제습의 효과도 있긴 하지만 제습보다는 우리 몸의 기운을 높여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보기제라고 합니다. 한약재에서는 그냥 보기제, 기운을 높여준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백출은 기운을 높여줘서 소화를 잘 시켜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출과 창출은 둘 다 결국에는 소화 불량이나 이런 걸 잡아주긴 하지만, 창출은 뭐다? 제습, 우리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위장에 있는 습기를 잡아서 소화를 도와주고, 백출은 기운을 높여줘서 소화를 잘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출은 소화 불량으로 인한 식욕 감퇴, 그 설사, 복통, 그리고 막 헛배 부르고 막 통증 막 있고 이런데 창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아마 전 국민이 한 번씩 먹어봤을 건데, 바로 요거 가스알병수. 가스알병수에 창출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가스알병수 뒤쪽 편을 읽어보면은 육두구, 육계, 정향, 진피, 창출, 현오색, 후박 면에서 쭉 넘어가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한약재들은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창출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실제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가스알병수뿐만 아니라 뭐 또 있지? 베네치오?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출이 소화 관련한 처방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창출의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속에 습기를 잡아준다고 했는데, 창출의 경우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입술이 마르는 등의 몸속에 습기가 너무 잡히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은 일반인이 그냥 사가지고 막 끓여 먹는 것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창출을 한번 볶아서 사용하면은 그런 게 좀 덜하다고 하니까, 사용하실 때 볶아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방법 알려드리려면 간단하게 창출만 가지고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창출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습의 효과가 있고 한의학적으로 다른 한약재랑 같이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창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처방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먹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린 것보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창출이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게 그 소화에도 되고 그런 한약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출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한약재랑 섞어가지고 처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김에 백출이랑 창출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